자, 궁합을 요청하셨는데,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합은, 본인들 마음이 두 분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궁합은 100% 맞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일간이 합의되고, 뭐, 오행도 골고루 균형을 맞춰줬고, 그 다음에 뭐, 속궁합도 좋고 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당사자 간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무 궁합에서 이런 것을 사주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측이 여자분이고 좌측이 남자분인데요. 먼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행을 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오행. 자, 오행.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을 갖고 보기 때문에 오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는지. 예컨대 어떤 사람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를 갖고 있어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데 평균 1.5 전후로 한다고 하면 없는 기운을 보충해 주니까 좋은 거죠. 서로의 없는 부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싸우더라도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전속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오행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오행을 비교해 보면 이분이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동일해요. 목화 토금수가 목이 하나씩, 화가 두 개씩, 토가 두 개씩, 금이 두 개씩, 수가 하나씩 해서 아주 비슷해요. 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남자분이 화가 강하고 많고 여자분이 수가 많고, 그 말은 화가 없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게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몸이 뜨겁다면 여자는 차갑고, 그래야 서로 껴안고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뜨겁고 서로 차가고 서로 냉하고 그러면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편중돼 있잖아요. 지금 오행이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목과 토금수가 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주 간절하게 서로를 갈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나이가 보니까 50대이기 때문에 취향이 서로 이제 비슷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오행을 갖고 이런 거 보는 이제 겉궁합을 보는 건데 둘이 뜻하는 바가 비슷하겠구나. 크게 이제 뭐 조우상 이게 크게 서로 끌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고 그러진 않겠다. 그래서 이걸 오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겠다. 그 조우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분은 일간을 보면은 여자분은 기토예요. 기토는 아담한 텃밭, 아담한 정원이고요. 자, 개수는 또랑이죠. 그러니까 적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토국수에서 이렇게 극을 하죠. 이제 이게 근데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이게 뒤바뀌었더라면은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는 극을 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재물이죠. 그래서 이 뭐냐면 자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기토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토 입장에서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뭐냐면 이게 재물이에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재물이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관인데 서로 뒤바뀌었죠.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주도권에서 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죠. 오히려 좀 이런 경우는 여자가 리드를 해 나가겠구나. 어떤 중요 대사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이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성향 자체가 이 여자분이 기토기 때문에 토국수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겠죠. 만약에 여가 개수가 아니고 임수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기토라고 토가 수를 극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흙탕물이 되겠죠. 큰 물이 와서 조그마한 밭을 쓸고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아담한 조그마한 이 텃밭 정원에 그냥 또랑이 하나 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했지만 주도권은 이 여자분이 기토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원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한쪽에 의해서 물론 이제 만약에 남자분이 간목이었다.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제일 좋은 거예요. 여자분에서 기토고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갑기 합토를 하거든요. 합을 하는 거. 일간이 합을 하면 제일 좋죠. 부부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지배하면서 합을 하는 거는 정말로 이런 경우는 제일 좋은 일간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간이 합이 되는 경우도 그다지 있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행이 균형을 잡혀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좀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다. 반대로 남자가 그 개수고 여자가 무토였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무토는 큰 산이거든요. 큰 산의 작은 또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으로 여자가 거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작은 그러니까 여자분도 작은 밭이고 남자도 작은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밀조밀 그냥 다정하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뭐 극을 내가 뭐 누가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음이에요. 둘 다 음의 토, 음의 수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뭐 양의 무토가 와서 그러면 이건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휘두르면서 의사결정권을 다 여자가 휘두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반대로 이 남자가 간목이고 여자가 기토있다면 남자가 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지면서 휘둘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음의 토, 음의 수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이겠죠. 다만 두 분의 의사가 맞지 않을 때는 여자분의 의사에 따를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도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지식적인 경험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기싸움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이 좀 주도해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일지는 두 분 다 축이에요. 축. 자 이렇게 본다면 여자분은 축토 위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 위에 토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뿌리에서 받침을 해주거든요. 토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축토 위에 개수가 있겠는데 축토 속에 개수가 있어요. 축계신계에서 이 시장간의 지하수에 개수가 있어요. 샘물이 그 위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토국수로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이것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생을 받지만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여자분이 좀 더 강하고 남자분이 좀 더 여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여자분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울을 볼게요. 자, 우리가 한쪽이 차갑고 한쪽이 따뜻하면 그게 잘 맞는 거죠. 서로 필요를 느껴요. 근데 서로 뜨겁고 서로 차가우면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내 손도 뜨겁고 상대방도 손도 뜨거우면 손잡기가 부담스럽죠? 한쪽은 차고 한쪽은 따뜻해 서로 손을 잡아서 중화시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데 두 분 다 크게 뭐 적정해요. 뭐 한쪽이 냉하지도 않고 한쪽이 뜨겁지도 않고 아까 이 오행을 봤을 때 오행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조우가 둘 다 적정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불편함은 없다. 서로 불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20-30년간 대운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나간 건 놔두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운이 흐르는 방향이 일치를 하면 성향이 같아지니까요. 그런데 자 남자분은 인성이에요. 뭔가 증을 원하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원하거나 뭔가 배우는 걸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과 관으로 가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재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은 아마 이 재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자분은 자 재성과 관으로 가죠. 자 이거입니다. 이거 재성과 관심이 돈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재관이 들어오고 관이 들어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분도 재물이 된 생각을 가지면서 명예도 생각하는 그래서 아마 이 남자분을 통해서 명예를 얻지 않을까 또는 남자를 통해서 본인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재관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과 남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보호를 받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갖고자 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남자분도 돈과 명예를 갖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 분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는 또 여자도 되니까 어떤 여자와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꿈꾸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죠. 남자는 돈도 되지만 가정도 가리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자분에게서도
돈도 벌면서 나를 감싸 안아줄,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가정이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가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운의 흐름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어디서 책에서 배운 거 아니고 제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앞으로 두 분의 의사가 일치를 살면서 일치를 해야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달라버리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대운을 흐름을 보는 게 어떨까라 해서 제가 그래서 아직 이것까지는 배운 바가 없는데 제가 한번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궁합을 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일간이 합을 하는지 이거예요. 이거 일간이 합을 하고 그러면 예컨대 제가 병화일주인데 여자가 신금이다. 그 병신 합을 해서 신금은 보석이고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신금은 보석 밑에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신금이거든요. 일지가. 근데 이제 여자 밑에 신사가 있다. 그러면 사신합수. 이것도 지지가 합을 해요. 이 사신합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합을 하고 요것도 합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간이 합을 하면 이거는 겉궁합을 보는 것 같아요. 겉궁합. 이거는 속이 일지가 합을 하면 이거는 땅 속이잖아요. 땅 밑에 있으니까 은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속궁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을 하면 굉장히 속궁합이 잘 맞는다. 요 개가 합을 하면 두 사람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겉으로도 참 인꼬 부부처럼 잘 맞는다. 그런 거죠. 근데 다행히 그런데 약간 불행스럽게 두 분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서로 밀어내는 건 없어요. 서로가 밀어내거나 그가는 건 없어요. 만약 그게 밀어내거나 그가는 게 있으면 싸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막 합이 있어서 그거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배척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오행을 보나 이걸 보나 그냥 어떻게 보면 밋밋한 그런 관계도 됐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그런 두 분의 그런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불여 관상 불여 심상이라고 그러죠. 심상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이 앞으로 한 20-30년간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남자는 돈도 벌고 가정도 지키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여자는 돈도 벌고 그다음에 가정도 지키고 가정도 갖고 싶고 둘 다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말년운을 보면은 이제 여자분은 관성과 인성이 오는 거고 남자는 재성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오면 남자는 이제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관인상생. 여자에게서 제일 좋은 상생은 관인상생이거든요. 관은 뭐냐면 자, 관은 뭐냐면 여자분에게서 관은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전해주는 건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오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나한테 전해주는 건데 이렇게 생생 가는 거죠. 관생인 인생아.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두 분이 또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또 여자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서로 이 말년운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 남이 보기에 인고 같은 부부라든가 그 다음에 속궁합적으로도 그냥 두 분이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로가 없는 거를 보충해주는 그런 경우는 싸워도 서로 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건 서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면 뭐 굳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쉬움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 이 두 분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합심하면 좋은 그렇게 그런 좋은 남녀 친구나 또는 뭐 부부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이 정도에서 서로가 이거를 유의해주고 한다면 크게 나쁠 사주는 아니다. 궁합도 두 분이서 비슷해 보이고 그 분들이 추구하는 나머지 인생에서 50 이후에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향의 그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이 넘으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육적 결합보다는 이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부부가 된다고 하면 부부로서의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따져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두 분의 이제 궁합 감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다? 모든 것은 일체 유심죄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아도 둘이 마음먹으면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궁합이 겉궁합, 속궁합 뭐 이렇게 크게 원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도 대충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절실하게 끌리는 거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절실하게 끌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본인들 자체가 크게 뭐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각자가 좀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 좋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궁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